여러분, 2026년 2월 12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딱 끝난다고요. 2022년부터 4년 동안. 에이, 또 연장하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강남에서 매물이 크게 늘고 있고 시장에선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달라질까요?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 건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팩트만 가지고 답해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먼저 딱 정리하고 갈게요. 2026년 2월 12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 그럼 정확히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5월 9일까지는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원칙대로 적용되는 구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같은 집을 팔아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양도 차익이 5억 원 났다. 이때 세금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가격보다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정부가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유예를 적용받는 방식에 기한과 요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은 계약 이후 잔금 기한이 더 짧고 다른 지역은 더 길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엔 입주나 전세 종료 같은 변수 때문에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계약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계약서, 진짜 계약금, 그리고 증빙. 이게 핵심입니다. 형식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점점 막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투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한 번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된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신뢰성 회복입니다. 그동안 시장에 이런 인식이 쌓였죠. 어차피 또 연장하겠지. 정권 바뀌면 세금도 또 바뀌겠지. 이 인식이 굳어버리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정된 일정대로 간다는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금융 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금융은 붙어 있습니다. 대출이 느슨하면 집값이 뛰고 대출이 조이면 거래가 멈춥니다. 정부는 더 이상 빚으로 집 사는 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세금 정책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와 연결돼 있는 카드예요. 그럼 실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매물은 늘어났는데 거래는 잘 안 됩니다. 왜냐? 첫째, 대출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 구간으로 갈수록 대출이 제한되면 현금이 없으면 거래가 어렵습니다. 둘째, 매수자들이 기다립니다. 5월 지나면 더 싸질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사지? 이 심리가 생기면 거래는 더 느려집니다. 셋째, 규제 지역에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이 매수 심리를 더 둔하게 만들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물 증가 거래 정체, 이 조합으로 흔들립니다. 공식 지표에서도 상승은 이어지더라도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구간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즉, 오르는지 내리는지보다 속도가 꺾였는가, 심리가 바뀌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전월세로 가보겠습니다. 매매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전월세도 같이 움직입니다. 매물이 늘어도 전세 매물은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목돈이 묶이고 월세는 현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수록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 조여지면 전세 수요는 더 조급해질 수 있죠. 대출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구하자. 이 심리가 붙으면 전세는 더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선 매매는 멈추는데 전세는 오르는 이런 이상한 동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정책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부는 말합니다. 투기 억제, 정책 신뢰 회복, 금융 안정, 무주택자 보호.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충돌합니다. 실수요자는 매물은 늘어도 대출이 어렵고, 임차인은 전세는 줄고 월세 부담이 늘고, 다주택자는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고 버티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정책 의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 방향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산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레버리지 시대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출 최대한 끌어와서 집값 상승으로 수익 내는 구조는 대출 제한과 비용 구조 변화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레버리지가 줄면 자금이 주식이나 다른 자산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현금 흐름 중심의 선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지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비규제 지역이나 다른 축으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단기 5월부터 11월, 중기 하반기부터 2027년, 장기 2027년부터 2030년, 단기에는 급매가 나올 수도 있고 거래가 잠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중기에는 중과가 시작되면 매물이 다시 잠길 수도 있습니다. 장기에는 공급 인구 구조 그리고 금융 조건이 결국 큰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엔 진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책 의지가 강하고 대출 세금 공급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대출 억제는 실수요자도 힘들게 하고 전월세 불안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째, 5월 9일은 분기점입니다. 중과 유예 종료 일정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둘째, 정부는 투기 억제와 금융 안정, 정책 신뢰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은 복합적으로 반응 중입니다. 매물은 늘 수 있지만 거래는 정체될 수 있고 전세는 줄고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중심에서 현금 흐름과 분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제 가격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세금, 대출, 공급, 금융, 인구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실거주냐, 투자냐, 현금이 있냐, 대출이 필요하냐, 단기냐, 장기냐.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2026년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역은 어떤 변화가 보이나요?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